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처녀왕 교미가 끝낸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좀 첨부해 놨고요. 그래서 처녀왕 교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벌의 혼인비행은 그 여왕벌이 출방 후 세력을 이제 장악해 나가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이곳의 왕이다 하는 그런 그 인식을 이제 심어 놓는 거죠. 그 세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은 보통 출방 후에 2, 3일 지나면 날씨가 맑고 바람이 잠잠한 그런 날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3시경 그 사이에 이제 호의 겸 길잡이 들러리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봉장에 가끔 보면 이렇게 뭔가 주먹만한 저기 약간 뭉쳐 있는 게 붕 하면서 아주 요란하게 나가는 그런 저기를 가끔 볼 수 있어요. 이제 벌을 자꾸 키우시다 보면은 혼인비행을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교미를 할 때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공중에서 하늘에서 교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계곡형이나 이런 아늑한 지형에 이제 수풀들이 이렇게 사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형에 수풀들이 좀 모여 있으면은 이제 여왕이 혼인비행을 나가면 햇볕에 이게 이제 반사가 되는 거죠. 저기가 특유의 이제 빛이 나오니까 그걸 따라서 교미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끔 연못가나 이런 데 가면 장수잠자리라고 그러는 게 있죠. 꼬리 부분에 보면 독특한 색상을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띄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수잠자리 암놈을 잡아서 이제 시다 매가지로 이렇게 돌리면서 잡는 그런 게 있는데 암놈을 못 잡고 순놈만 잡았을 때는 꼬리에다가 호박 꽃을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호박에 있는 호박 화분을 이렇게 쳐발르죠. 거기다 노랗게 보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유인해서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이제 이렇게 교미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교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혼인비행을 나가면 수펄들이 그렇게 물론 페로몬의 저기도 있겠지만은 페로몬 향만 갖고서는 어떤 물체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반사되는 그런 저기를 보고서 빛을 보고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왕벌이 자연교배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좌측에 그림을 넣어놨는데 여기 벌통에서 이렇게 나가야 하면 이제 수펄들 그룹이 이렇게 있다가 계곡형이나 이런 데 좀 아늑한 곳에 있다가 따라 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 따라가 교배를 하고 그 다음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짝짓기 비행을 하는 이유는 근친 교배를 감시하죠. 근친 교배를 목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전화가 제가 무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수포는 벌통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안에서는 안 하고 꼭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가서 높이 날고 이러는 거는 강한 수포를 선택하기 위해서 수포를 직결지를 보면 높이 한 10m, 10m에서 40 범위 내에서 하고 그리고 반경 한 2, 300 30m에서 200m 그죠? 거리는 한 5km, 8km 저기인데 여왕벌이 이 정도 날아가지는 않아요, 사실. 수펄이 이렇게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20km, 5km에서 8km, 최장 20km까지 수펄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결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교미의 수는 12, 3회, 12회에서 15회까지. 짝짓기 비행은 한 번에서 세 번까지 나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번 나갔을 때에 수펄이 수펄 숫자가 많지 않으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축적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뭐 많게는 3회까지도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러리벌이 이제 교미비행
이게 호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 찾기, 그 교미가 끝나면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이런 거, 그 여왕을 보호하는 그런 그 저기죠. 예. 그래서 저기 처녀의 교미 직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추방 후에 3, 4일 후에 나갔다가 일반적으로 서양적으로는 7, 8회 하지만은 보통 토종벌은 12에서 15회 이 정도 교미를 하고, 이게 처음 교미를 하면 이렇게 그림 마냥 이렇게 생식기가 남아요. 교미를 하고서 이렇게 뒤로 뻑 하면 이제 수포는 죽는 거죠. 교미 한번 하고서 생식기가 남는데, 다음에 다음번 수풀이 교미할 때는 제가 다음에 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생식기가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서 이제 그 교미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저기가 되고, 요게 이제 수풀 생식기예요. 요건 이제 서양종벌 좌측에 있는 그림, 이거는 서양종벌. 그 우측에 있는 건 이제 토종벌, 우리 토종벌 생식기인데, 저기 길이나 약간의 편차가 있죠.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뭐 거의 구종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약간 길이의 차이나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 좀 틀려요. 그래서 같은 동종의 저기까지 개체하고 교미가 되는 거지, 다른 개체하고는 교미가 좀 어렵다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생식기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정자낭이 떨어져 나오면서 정자낭이 같이 붙어서 돼요. 그래서 생식기 제거, 요게 생식기 제거 고리예요. 요거 이제 하면서 제거를 하면서 이 생식기가 이제 삽입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연은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교미가 끝나고 나면 수포리 뒤로 바닥 저기 하면서 생식기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우리가 흔히 보면은 벌에 쏘이고 나면은 이게 손등이나 이런 데 보면 벌침이 빠져 있죠. 그러면서도 독침, 독낭이 붙어 있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도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바람 넣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저기를 정자를 계속 주입하는 거는 거죠. 그죠? 빠지기 전까지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여왕벌의 내부 구조예요. 내부 구조인데, 보면은 요게 난소예요. 난소. 그리고 요게 저정낭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저정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산란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란관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자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닭이나 이런 거 저기 할 때는 뭐 수탉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하루에 뭐 한 번이나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교미를 하고 진행하지, 얘네들이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교미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정자 보관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다 여기서 수정이 되는 거죠. 알이 하나 나올 때마다 수정이 되고, 그리고 수정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수정이 안 된 건 무정란을 하면 수포로 태어나고 그러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왕벌의 난소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게 난소예요. 확대 촬영하는 거 여왕벌의 난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저정낭이에요. 요게 이제 저정낭, 여기다 정자를 보관하는 거예요. 정자를 이렇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자 모양은 이런 형태로 생겨져 있고, 사실은 동그란 건데, 사진을 제가 옆으로 이렇게 밀다 보니까 여기 타원형으로 보이는데 동그라요. 그래서 이 저정낭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보통 수펄 보관 저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보관이 된답니다. 교미를 한번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수정을 해서 산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저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직경이 0.7mm에서 0.9mm, 1mm가 채 안 되는 거죠. 하긴 뭐 벌이 등치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된다 이거죠. 그죠? 수풀 정자 수가 한 마리가 약 400만 개에서 600만 개 그 정도 저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저기가 되고 여왕벌 금융 직후에 약 500만 개가 전달이 된답니다. 500만 개 정도가 약 평균 그러니까 저정량에 보관되는 게 이 저기 해가지고 교미 직후에 여왕벌한테 이 정도 전달이 한번 그 교미할 때마다 전달이 되고 정자요양은 보통 40시간 보통 2일에서 3일 48시간 정도 저기 해가지고 보통 72시간 그러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여기서 교미가 끝나면은 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여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걸로 이제 저정량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걸로 들어가서 보통 그 체온이 30도 정도 이상. 보통 유가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34.8도 이 정도. 그리고 저정량에는 700만 개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연의 정자은행에서는 일일에 2,000개 산란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 20만 개의 산란이 가능하고 근데 이게 2,000개가 산란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를 자꾸 어필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몇백 개 그냥 100개 200개 이 정도 왜 여건이 안 맞으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를 지칭한 거니까 그 최대 산란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 정도 맨날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 맨날 그렇게 하면 여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코너에서도 제가 저기 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산란을 북한 얘기로 한다면 가열차게 하다가 한 3, 4일은 또 약간의 휴면기도 갖고 이렇게 꾸준하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 낳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이 정도 산란한 알을 그 정도 낳을 수 있다는 게 더구나 작은 체구에서 그 정도 한다는 게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꿀벌 육종법을 보면은 잡종교배 육종이 강세 효과 아주 좋다는 거죠. 잡종교배가 순종간 교배 원칙 또 있지만 육종 기간 단축 이게 오히려 이 서로 저기 하는 게 차세대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저기가 있고 이 잡종 저기 할 때 유리한 점이죠. 그건 그리고 폐쇄 집단 선발 육종이라는 건 내부 유전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서로 적정 관계 육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개체수만 격리시켜 놓는 거죠. 예.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철저한 격리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우리 토종벌 요 근래에 보면 뭐 섬으로 간다 뭐 어쩐다 뭐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격리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철저한 저기 뭐야 어디죠 저기 어디야 갑자기 저기네요.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은 커다란 뭐죠 저기 같이 체육관 실내 체육관 마냥 아주 큰 공간 이런 차단된 곳에다가 벌을 놓고서 거기 안에서만 교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기를 육종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기 전에는 외부 유입이 뭐 우리나라 섬 하고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는 장담할 수 없어요. 뉴질랜드나 이 호주 이쪽 같이 그런 저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은야 철저하게 차단된 그런 저기 되면 가능하겠죠, 그죠? 분자 생물학을 이용한 육종 이건 뭐 이론적인데 이론상의 저기죠. 그러니까 뭐 아직 효과는 밝혀진 바는 없고 우리 토종벌의 육종을 보면은 질병에 강한 저항성 벌만을 계속 선발을 해온 거죠. 어떻게 약한 놈은 폐기하고 거기서 자꾸 또 선발하고 또 강한 놈만 살아남게 하고 자꾸 이렇게 폐기 선발 이렇게 계속 그런 구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열통을 뒀는데 거기서 약군은 폐기하고 거기서 가장 강군만 남기는 거죠. 그거 갖고 또 늘리고 거기서 또 저기 뭐야 강군은 저기 남기고 또 저기 하는 거 하고 자꾸 그렇게 선발을 해온 거죠.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강한
그러니까 약한 거는 폐기하고 도태시키고 강한 봉군만을 계속 하는 그런 육족법을 선택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저기도 했지만은, 여기 이 저기에서는 이충이나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이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변성황대나 이런 걸 주로 많이 이용해서 한다는 거,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게 이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이 서양정보를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저 뭘 저기 하는 데서 눈에 띄어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하얀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꼬리에 이렇게 달려 있고 여왕벌이에요. 교미가 막 끝난 거예요. 이게 수벌 생식기를 달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끝내고서, 예, 달고 들어오고, 여기 호의 저기 일벌들이 쭉 항상 이렇게 따라다녀요. 여왕이 다니는 곳마다 호의도 하고 시중도 들고. 그래서 요거 이제 일벌이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일벌이 대들어서 꼬리에 있는 거를 제거해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물어서 이렇게 빼주고 있는 그런 저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1번 저기 한 건 2번 수벌이 생식기에서 빠져나오고 교미가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거는 빼줄 저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벌들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요 사진을 이제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동영상을 이제 제가 첨가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상하시고 한번 그냥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렸어요. 예. 감사합니다.